안녕하세요. 쓸데있는 교실 수학편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왜 배울까? 라는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꼭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수학을 진짜 왜 배울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은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한번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논리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문제의 답이 2번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유는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인데 그 A는 B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B는 3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회사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논리적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수학을 배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대요.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논리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수학을 배운다고 해서 논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수학을 제대로 배우면 논리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거는 공부 방법이 중요한데요. 바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왜 3번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훈련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이 들 때 있죠? 아주 정상적이니까 그 질문을 적어놓고 반드시 질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논리적인 능력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성,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체를 가장 훈련시켜주는 과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체육입니다. 그러면 이성을 가장 훈련시키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수학이죠.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수학은 너무 머리가 아프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마치 내가 체육을 하기 싫은 이유가 땀이 나서 몸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만큼 몸이 힘드니까 근육이 생기고 신체가 발달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진짜 수학을 공부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될까요? 이것도 공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원 수업을 듣고 EBS 강의나 인강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어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성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학문의 기초 학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업에 사용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직업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안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과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안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이 필요한 직업들을 한번 다 모아봤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자,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선생님, 학원 강사, 수학책 저자, 생명과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화장품 제약회사 연구원, 펀드 매니저, 투자 분석가, 외환 딜러, 회계사무원, 보험, 은행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AI 개발자, AI는 알파고 같은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작가,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자. 어우, 여기 많아. 아우, 힘드네요.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고 미래에는 더 많은 직업에서 수학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냥 전화기로 사용했고 미래에는 이제 머지않아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저절로 운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더 수학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나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을 배우는 이유 네 번째는 마치 역사나 국어처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또 음악이나 미술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을 쓸 때 있어서 배우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시나 소설도 쓸 때 있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술이고 아름다움이죠. 사실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 자체는 인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사실 그 320에서 그 3은 3이 아니라 300이죠. 300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안에 인간의 발명이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주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에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돌고 있고, 이 태양도 태양계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수학이고, 또 우리 몸속에 DNA가 있잖아요. 그 DNA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이런 패턴과 질서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느꼈던 적은 많이 없죠? 네, 그래서 그 신비로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5번째 이유, 그것은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드게임을 해봤죠. 뭐 루미큐브나 다빈치 코드나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뭐 퀴즈 맞추기 이런 거 재밌게 하죠. 그래서 사실 수학 자체는 탐구하고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학을 배운다고 해서 다 이 유익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수학을 바르게 공부할 때만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있는 교실에서는 3가지를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 개념 하나하나마다 이거를 왜 배우는지, 도대체 이걸 왜 배우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들을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가지고 대한 답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파이.